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형님 요거 한번 읽어주세요. 일단 요것만 한번 쭉 보셔가지고 요 단락인데 요런 게 있다. 6월까지. 이게 뭐야? 영동 도쿄 문화시장 지역 센터 시장 2천 사람들 3층을 세워 기회가 없네. 이 내용만 읽으라고? 전체적으로 스파 상품 및 서비스 개발, 스파 상품 개발, 시장의 지역 특성을 개발된 대표 상품을 상품화하고 유통 및 프로모션 구축, 영동 쇼핑몰, 영동 양동, 개별 이벤트, 매출, 중고 유도, 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이미 안 보여보려고. OTO 시장 홍보, 특화 상품 판매 촉진을 위한 온라인 마케팅 강화, SNS 채널 운영 및 온라인 서비스 여러분 오늘 기다리셨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0년 경자년 첫 방송을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1시간가량 그 좋은 정보 뭐 전달해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노래 신청곡도 청해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원하시는 분들은요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고요. 특히 이제 이 페이스 라이브 함께 보고 계신 분들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신청을 보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라이브 많이 안 보시거든요 지금. 좀 많은 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0년 뭐 지난주에 시작을 했는데 오늘이 6일이니까 벌써 일주일가량이 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계획하고 계시는 일들은 잘들 이루어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1월 1일 날 그 12시에 가지고 있었던 담배를 버렸습니다. 버렸다가 쭉 참았다가 어제 저녁에 샀습니다. 작심 3일 여기서 나오는 말인 같은데 어떻게 우리 상인 여러분들이라든가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은 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이런 그 목표들 잘 뭐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되지 않더라도요 이제 시작입니다. 금년이 앞으로도 358일이 남아 있습니다. 뭐 올해 운세도 보시고 뭐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빌었던 일들 다시 한번 여기서 한번 꺼내 보시면은 여기 좀 반복이 된다고 그러면은 분명히 금년에 우리가 목표했던 거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무엇을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바라는 바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6월달에 끝나는가? 네? 6월에 끝나? 네, 3,000원 사올게. 나의 마음속에 항상 들려오는 그대와 같이 걷던 그 길가의 빗소리 하늘은 맑아 있고 햇살은 따스한데
평함이 없건만 이대로 떠나야만 하는가 너는 무슨 말을 했던가 어떤 의미도 어떤 미소도 세월이 흩어가는 것 오늘 지나간 날에 오늘이 생각날까 그대 웃으며 큰 소리로 내게 물었지 그날은 지나가고 아무 기억도 없이 그저 그대의 웃음소리 하루를 너의 생각하면서 걷다가 바라본 하늘에 심부름 말이 없이 흐르고 푸르른 평함이 없건만 이대로 떠나야만 하는가 너는 무슨 말을 했던가 어떤 의미도 어떤 미소도 세월이 흩어가는 것 이대로 떠나야만 하는가 시장 유입 인구 확산이 무슨 말이야? 확산. 그 학교 생장이죠. 유인구를 시작으로. 시장 유입 인구 확산 이거 및 외부 인구 시장 수어 활성화 확산이란 말 내가 처음 들어본 적 없다. 확산이 무슨 그게 확산. 됐죠. 시장 유입 인구 확장이 잘못 나타난 거 아닌가? 그렇죠. 이대로 떠나야만 하는가
네, 경제안연입니다. 경제안연 어떻게 보면 사람 이름 같기도 하고 그래서요. 뭐 2020년에는 뭐 달라진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 어제까지 끝나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우리 양동시장 말고 다른 그 대형 유통업체에서 이름이 경자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계신 분들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시면은 뭐 케이크를 선물로 주거나 뭐 이런 뭐 적극적인 마케팅이 이렇게 펼쳐졌다고 해서 경제안연에는 유독 그 이름 자체가 좀 사람 이름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다양한 이벤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금년 우리나라에서도 확 바뀌는 정책들도 있고 뭐 그런가 하면은 우리 또 양동시장도 현재 그 양동 복개 연합시장이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단이 3차년 사업 계획들이 쭉 가지고 있는데 지난 7월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금년 6월까지 진행이 되는데 혹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로 과연 우리 그 양동 그 복개 연합시장에서는 어떤 사업 계획이 있는지를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역시 우리 김석원 이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우리 형님이 자주 보니까 너무 참 좋은데 예. 올해 뭐 소원 어떤 게 있으세요? 소원 뭐 똑같습니다. 네. 보편적인 소원 네. 건강하고 가족 건강. 네. 첫 번째 가족 건강. 네. 두 번째 내가 하는 업이 잘 되기를 네. 바라는 뭐 그 정도로 네. 일반적인 소원 이야기 일반적인 따로 소원. 네. 따로 뭐 네. 생각해 본 적은 없고 네. 해가 아직 사실 우리는 해가 바뀌었는데 양력설보다는 음력설을 네. 더 많이 생각을 하는 그런 세대다 보니까 네.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일반적인 소원만 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건강과 사업. 네. 어차피 뭐 음력설도 2주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예. 20일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내년 계획을 한번 쭉 한번 뭐 생각을 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준비하고. 예. 아무튼 우리 미중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네. 양동시장 뭐 전체적으로 좀 번창이 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네. 분들이 좀 모셔야 되겠죠. 이제 이번 음력설 네. 설이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 네. 우리 복개상가하고는 틀리 네. 어떻게 양동시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아시는 분들도 아침에도 만났지만은 네. 준비를 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분들은 이렇게 준비를 했다가 명절 한 3일, 4일 전에 그 준비한 물량을 전부 다 판매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네. 먹거리다 보니까 네. 아침에 잠깐 만났던 김치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도 네. 그런 말씀 하시다가 이제는 전쟁이다. 전제. 예. 근데 이제 올해도 전쟁이라도 좋으니 많이 오셔서 양동시장이 활성화되고 우리 네. 상인들의 입가에 그냥 웃음이 쫙 걸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양동시장을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집이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네. 자주는 이용을 못하지만은 명절 때 차례상은 이게 시장에 와서 하거든요. 이제 다른 시장도 있습니다만은 양동시장을 와야 되고 이제 그렇죠. 양동시장 오는데 그런 어떤 분위기들이 1년 내내 됐으면은 정말 빌딩 지을 거예요. 그러죠. 물론 너무 1년 내내 그래도 사실 우리끼리 있으니까 너무 몸도 아파서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힘들어. 네. 그러니까 이럴 때라도 물론 평소에도 많이 오시면 좋지만 네. 이럴 때는 평소에 오셨던 분들이 몇 배 더 오셔가지고 좀 장사하는 보람도 느끼고 네. 또 이렇게 돈도 벌고 어떤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그 온누리 상품권 이용을 하시면은 어느 정도 조금 할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뭐 저기 그 주니까 그런 거 한번 이용을 하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온누리 상품권 할인해서 판매가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죠. 예, 이번 예. 달도 또 들어갔고 뭐 크게는 뭐 10%, 5% 예, 이렇게. 명절 예. 때다 제가 알기로 명절 전후로 해서는 10% 정도 DC해서 예. 소비자들이 알뜰히 챙길 수 있는 그런 팁 꼭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보통 제수용품 준비할 때 보면 한 30만 원가량 들잖아요. 예. 그 정도 드는데 30만 원 구입을 한다 그러면은 3만 원이 빠지거든요. 그렇죠. 3만 원이 빠지면은 부부간에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딱 먹을 수 있는 금액 딱 이렇게 딱 좋은 나오니까 금액이죠. 예. 구입을 하시고 고생했어. 그래서 이제 그 같이 장 보신 분하고 삼겹살 소주 한 잔 마시면서 부인 이번 설에도 좀 고생을 해줘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은 정말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아름다운 모습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어떤 뭐 사업들이 있는지 크게 보니까 4가지 단락이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보니까 제가 보니까 예. 뭐 사업 추진 내용이 일단 4가지 예. 정도로 구성이 돼요. 예, 특화 상품 및 서비스, 예. 서비스 개설, 예. 그다음에 마케팅 및 홍보 사업, 이거 중요하죠. 예. 예. 그다음에 디자인 및 ICT 융합 사업. 네, 어려운데 일단은 비주얼적으로 좀 좋으면은 사진도 찍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디자인 쪽으로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예. 이제 이런 모든 기반 설비 사업 예. 이렇게 크게 예. 4가지로 지금 진행을 해서 네. 올 해가 바뀌었으니까 6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네. 뭐 익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막 특화 상품 개발, 예.
뭐 시장의 지역 특성화를 고려해서 개발된 대표 상품을 상품화해서 네. 뭐 유통 및 프로모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네. 그런 쪽에 주안을 두고 있고 예. 또 양동 쇼핑데이 네. 그래서 우리 저 축제 그렇죠. 그 지난 10월 31일 날 아주 그렇죠. 대성공을 배달했죠. 누렸는데 예, 예. 올 봄에도 한 번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겠죠? 아마 사업단에서 네. 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네.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네, 일단은 보니까 1월 20일 날, 네. 1월 20일 날 그 태평교 쪽에서 무료 떡국 나눔을 11시부터 1월 20일 날? 예, 예. 그러니까 설 앞 그 월요일이죠. 다음 주 네. 월요일인데 태평교 일대에서 버스킹 공연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네. 함께해서 무료로 이 떡국 나눔 행사를 한다고 그 점심시간 맞춰서 그렇죠, 그렇죠. 네. 플래카드가 이미 붙어 있는 것 같고, 아, 그리고 저- 이제 3월 시작이 되면 또 한 번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거 뭐 들은 적이 있고요. 예. 아무튼 그런 식으로 지금 사업단에서 잘 짜서 네.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상인분들이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잘 협조를 해서 예. 어떤 목적한 대로 소기의 결과가 잘 나오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또 오고시티 시장 홍보 예.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예, OCT라고 하는 게 이제 어려울 수가 있는데 무료로 음. 움직여지는 유선, 그러니까 전화라든가 음. SNS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 방안을 이제 보통 OTO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또 마케팅 및 홍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네요. 어떤 내용들이 있죠? 뭐 특화 상품 판매 촉진을 위해서 온라인 마케팅 강화시키고 네. 또 SNS 채널 운영을 해가지고 온라인 서포터즈 운영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뭐 시장 신문하고 예. 또 웹진 예. 뭐 이런 거 양성 제작해가지고 네. 도움도 주고 있고 홍보 책자, 네. 홍보물 제작, 아무튼 홍보에 네. 다양화를 시도를 해서 우리 시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예. 그런 쪽으로 홍보를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대형 이 유통업체, 이게 소위 말하는 어떤 그 뭐 이마트라든가 롯데마트가 뭐 정보를 많이 주잖아요. 언제부터 오시면은 할인을 합니다. 아. 뭐 언제는 정육 코너에서 몇 % 할인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사람들 끌어모으기 쉽게끔 하는 거 계란이거든요. 그렇죠. 계란이 뭐 3,000원 밑으로 판매를 하고 이런 것들을 집으로 이렇게 보내주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휴대폰으로 계속 날라요. 뭐 날라오다 보면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해서 움직여지는. 그래서 이제 우리 양동시장도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진행될 것 같고 들어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뭐 2주에 한 번 정도 잡아가지고 그 우리 양동시장에 계시는 상인들 땡처리 상품을 그렇죠. 밖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 이런 방법들도 함께 가면서 이들을 홍보를 하면은 시장은 싼데 어떤 가게 그러니까 미중사다 그러면은 미중사 옷 뭐 2월 상품 뭐 이렇게 대바겐 해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하면은 그 옷을 구입하기 위해서 오셨다가 덤으로 다른 데 가가지고 고등어라도 한 손 이렇게 준비해가고 뭐 이런 어떤 전략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예. 전략을 추진을 함에 있어서는 네. 누구보다도 우리 시장 상인들하고 예. 사업단하고 또 소통이 잘 이루어져서 예.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네. 우리 상인들도 예. 특별히 관심을 갖고 사업단에서 진행을 할 때 잘 좀 네. 도와서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그래서 부분도. 예. 또 뭐 그다음에 이제 디자인 ICT 예. 융합 사업 네. 뭐 이런 것에는 디자인 통합 솔루션 해가지고 예. 효율적인 디자인을 모집하여서 예. 뭐 환경 개선 및 예. 또 고객 편의, 네. 동선 예. 뭐 이런 것을 잘 짜서 예. 뭐 매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네. 뭐 그런 것이 있고 또 디자인 매뉴얼 및 캐릭터 운영 관리 예. 이런 것도 우리 상인들이 잘 학습을 해서 그렇죠. 나중에 참 활용을 했으면 이 좋겠습니다. 캐릭터만 잘 만들더라도 이게 네. 관광 상품으로 그러니까 이제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 그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만은 아시아권에서 보니까 중국에 2군데 있고 홍콩에 하나 있고 그리고 또 일본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 가면은 놀이기구도 좋은데 이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 이런 애들 이 캐릭터가 엄청나게 고가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거의 나오는 사람마다 전부 하나씩 들고 나오잖아요. 저희 거 한 3개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물론 네. 너무 그림이 크고 일단은 뭐 아무튼 그런 정도로 네. 노력을 뭐 일단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 뭐 꼭 이루어진다는 적은 없어도 또 네.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상인들하고 그러니까 우리 양동 시장 그러니까 이제 양동이 이걸로 해가지고 양동이 예, 그렇죠. 예, 양동이 어느 정도 예. 뭐 널리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런 우리도 해놓고 있는데 이제 이것을 이용을 해서 예전에 그 우리 이사님이나 뭐 저희 세대 때 어렸을 때 봤던 깡통 로봇 있잖아요. 야. 뭐 어떤 바퀴스 양동이처럼 생겨 있는데 코너도 만들고 의인화시켜서 만들려고 하는 뭐 움직임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굉장히 예, 좋은 것 같아요. 예. 의인화시켜서 예, 양동이 예. 모양을 예. 그 양동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상징물로 예. 거듭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예. 또 그리고 뭐 이제 기반 설비 사업에서 특화거리 조성, 예. 전통주 상품화를 위한 발효실도 뭐 꾸미고 예. 또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서 디자인, 뭐 시민몰 네. 뭐 이런 것도 운영을 하고 예. 또 뭐 그런 정도로 지금 사업단에서 네. 잘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네. 알고 있고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교적 스마트 휴게 공간들도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데 전통주 개발하고 있는데 그 실은 제가 알기로 1월 달에 이것을 한번 선보이려고 했는데 네. 문제가 생겼답니다. 어떤 어떤 문제냐면은 이 겨울이다 보니까 발효 속도가 늦대요. 아. 그래서 이게 맞춰질는지 안 맞춰질는지는 확실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데 대신에 뭐 아스파라거스인가 뭐 하는 뭐 화학당이 있대요. 예. 이것을 빼버린 막걸리가 이제 곧 출시가 된다고 그러니까 아주 이제 요즘에 그 가게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이런 게 아니라 예전 그 어머님 세대에서 이 집에서 담았던 이 술 같은 거 있잖아요. 집술, 예, 전통주. 예, 전통주. 이런 형태의 어떤 막걸리들이 이렇게 개발이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특히나 이제 주먹밥이 지난해 저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한번 말씀해 줬는데 지난해 이제 광주시의 대표적인 먹거리로 이 주먹밥을 선정을 했는데 이게 우리 양동시에서 먼저 했잖아요. 그렇죠. 4월 달에 봄꽃 이 행사를 할 때 예. 그때 이게 주먹밥을 통해 가지고 5.18 정신 100년 전통의 어떤 양동시장이 우리 광주의 그 민주화를 위해서 함께했던 이런 걸 해가지고 뭐 만들었는데 이것을 100개가 넘었는가 모르겠는데 이용섭 시장이 우리도 주먹밥으로 하자. 그래서 이거 그 작년 말에 네. 몇 군데를 선정을 해가지고 이 주먹밥을 판매를 하게끔 이렇게 했는데 우리 양동시장에서도 이런 것 만들어가지고 먼저 이렇게 선정을 하더라도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가 원조라고 봐야죠. 원래 그렇죠. 원조죠. 예. 주먹밥은 예. 5.18 때부터. 그 원조 그러면 이게 떠오르는 건데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중국어가 들어오는데 이제 그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보면은 한때 양동시장에 중국 관광객이 많이 몰려들었다. 그 이유가 뭔고 하니 한류 열풍이 불면서 우리 한국의 이 치맥에 대한 관심이 중국 쪽에서 많이 있는데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치맥의 원조가 양동시장이다. 그래서 우리 양동통닭하고 술통닭 아주 대박이 났다고. 그러다가 이제 사드 때문에 이렇게 조금 이게 머물러졌지만은, 그랬어요. 이런 어떤 효과들도 분명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죠. 그러니까 네. 아무튼 우리 시장 내에 있는 네. 영상 하시는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이든지 다 환영합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김성훈 이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노래 한 곡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문세 노래로 쭉 가겠습니다. 비도 오는데 빗 속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비나리로 거리에서 그대 모습 생각해 이룰 수 없었던 그대와 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생각하네 온종일 비맞추며 그대 모습 생각해 떠나야
자, 계속해서 이제 금년에 우리도 잘 모르는 변화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거 있네요. 내비게이션으로 길들을 많이 찾아가고 있는데 이제는 붕어빵 가게도 내비게이션으로 찾는 해가 된다고 합니다. 겨울에 흔히 볼 수 있는 길거리 카페, 뭐 노점상 등 맛집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나오거든요. 그 광주의 주변에 먹거리 뭐 보면은 어디가 있다, 무슨 동에 있다, 이건 나오는데 정확하게 찾아가기 힘들거든요. 일반적인 이제 가게라고 하면 찾아갈 수가 있는데 이 포장마차 노점상에서도 보면은 맛집 거리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찾고 싶은데 못 찾습니다. 그래서 2020년 금년에는 붕어빵을 팔거나 길거리 맛집 등 내비게이션으로 쉽게 찾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노점상에게 고유 주소가 부여가 돼서 손쉽게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맛있는 이 거리 음식들을 먹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특히나 이 노점상들은 이제 주소가 없어가지고 응급 상황에서 경찰이나 소방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은 금년부터는 확 달라진 스마트한 세상이 열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그 상인들 혹시 노점에서 함께 하신 분들도 주소 등록들을 좀 미리미리 해 놓으시면은 아마 뭐 홍보하거나 이럴 때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소식인데요. 이 소식은 우리 그 상인 여러분들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미리 대처하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트에서 포장용 종이 박스가 금지가 된다고 합니다. 당초에는 그 종이 박스는 내주고 그리고 또 그 비닐은 없앤다라고 했는데 종이 박스까지 없앤다고 하죠. 이유가 이거죠. 종이 박스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이 접착제, 그러니까 테이프를 붙여야 되는데 이것 처리 과정 때문에 재활용이 무척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퇴출을 한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소비자층에서는 아니 유리 테이프가 아니라 종이 박스 테이프를 좀 어떻게 하면은 사용이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좀 이렇게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대형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종이 박스 포장 이게 퇴출이 된다고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사용을 해보셨겠죠. 그러나 이제 금년에는 종이박스 포장이 금지가 되고 환경을 생각하여 비닐 포장을 없애고 주로 종이박스를 이용해서 포장해 왔습니다만은 금년에는 종이박스에 사용됐던 테이프 때문에 재활용이 어려운 관계로 종이 테이프 또한 접착제라 재활용이 어렵다고 그러죠. 이제 마트에서 장보기 이거 정말 더 그 안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늘어날 게 그 집으로 오는 서비스 그러니까 뭐 쿠팡이라든가 UMF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온라인 장보기 배달이 좀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배달 서비스 이거 해도 괜찮은 게요. 제 생각인데 그 모든 음식점이 요즘에 배달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배달료를 따로 주잖아요. 뭐 1,000원, 2,000원 이렇게 주는데 그 정도를 어떻게 좀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 양동에서도 이제 아까 김성훈 이사가 말씀을 해주신 대로 우리 양동 그 홍보를 위해서 그리고 또 이 마케팅을 위해서 박차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이용을 좀 해가지고 뭐예요 그 배달할 수 있는 그래서 그냥 그 소비자가 우리 시장에 있는 어떤 제품들을 뭐 먼저 와서 보고 있었다가 물론 배달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집에서도 할 수 있게끔 한번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소식은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동사무소 갈 일도 없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주민등록증 등초본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금년 4월부터죠. 스마트폰 발급 증명서 종류가 13종으로 늘어나고 사용처도 은행, 보험사 등까지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추가 발급 증명서 12종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특실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지방세 납세 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 출입국 사실 증명, 건축대장 등초본, 자동차 등본, 원부 등본이라도 초본이라든지, 그리고 운전 경력 증명서, 초중고등학교 졸업 증명서, 병적 증명서, 그리고 또 예방접종 증명서 등을 빼낼 수가 있다고 그러고요.
특히 이제 내년입니다. 내년 말까지는 이 전자증명 발급 대상을 가족관계증명서, 국민 기초 생활수급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100여 종으로 확대를 할 예정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한번 알아내야 됩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는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부 24 애플리케이션 앱을 다운을 한 뒤에 전자문서 지갑을 통해 발급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 되실 때 이거 한번 꼭 한번 따라 보세요. 정부 스마트폰에서 정부 24 이 애플리케이션을 꼭 한번 이 다운 받으셔가지고 그 편안하게 좀 이렇게 이용을 해 주셔도 뭐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개 더 있는데요. 노래 한 곡 더 들어보고 다음 소식 한번 또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비가 촉촉이 오니까 비가 오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복개상가 미소 사장님께서 노사인의 만남을 신청을 해주셨는데 어떤 분이 생각이 나실까요? 첫사랑은 아니실 것 같고. 사장님 옆에 바로 옆이니까 미소 사장님 누가 생각나세요? 비가 올 때는. 네,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그분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십시오. 노사인의 만남입니다.
네, 잘 들으셨습니까? 예. 미소 사장님, 네, 그 노래 잘 들으시는 모르겠어요. 또 신청하시면 하시면 됩니다. 조선영 씨, 아베 듣고 싶어요. 아베가 뭐죠? 아베가 일본 총리인가요? 예, 노래 제목을 정확하게 좀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0년 우리가 관심을 갖자면은 모를 것 같은 정보 계속해서 네 번째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탄생이 된다고 합니다. 금년 상반기에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 운전면허증 이용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는 통신 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관련 임시 허가를 받으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실물 운전면허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운전 자격이나 신원을 증명할 수가 있고, 이것도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 및 도용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운전면허 소지자는 서비스 시행 후 이동통신사 모바일 인증 서비스를 통해 발급을 받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굳이 운전면허증 안 가지고 다니시고 휴대폰만 들고 다니셔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여러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여권, 새 주민등록증이 금년에 발급이 된다고 하죠. 2020년부터 대한민국 여권 디자인이 확 바뀝니다. 1988년부터 고수해온 녹색 표지, 표지가 녹색인가요? 그래서 그 여권 케이스가 넣어놨다 보니까 무슨 색인지 잘 모르겠는데 녹색이라고 합니다. 32년 만에 녹색에서 남색으로 바뀌는 것이 가장 큰 변화인데요.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예. 근데 표지 정중앙에 크게 바뀐 금박 국장이 왼편 상단에 배치되는 등 겉모습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겉표지가 종이 재질이었는데요. 폴리카보네이트 범용 플라스틱 재질로 바뀌고 여권 속 사진 내용과 사진은 레이저로 새겨서 보안성을 강화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새 여권에는 개인정보 차원에서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지가 않고요. 그리고 또 여권 책에도 여권 번호 가운데 영문 대문자가 삽입되는 형태로 변형이 된다고 합니다. 뭐 현재 가지고 있는 여권 있잖아요. 그것을 바로 바꾸는 게 아니라 유효 기간까지는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희망하는 경우에 유효기간 만료 전이라도 차세대 여권으로 교체를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냥 부담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새로 만들 경우에 바뀐다는 거죠. 저는 작년에 만들었나? 앞으로 9년을 더 써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 주민등록증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1월 1일부터 도입되는 새로운 주민등록증은 위변조 방지 기능이 강화가 됩니다. 역시 훼손에 강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변경이 되고 레이저 인쇄를 해서 글자가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했다고 합니다. 뭐 특히나 이제 뒷면의 지문도 실리콘 등으로 복제를 해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보안 기술을 적용을 했다고 하죠. 신규 발급 또는 재발급 시 적용이 되고 기존 주민등록증 계속 사용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일단 참조만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10월부터는요. 45년 만에 처음으로 주민등록번호 체계 자체가 바뀐다고 합니다. 이제 그동안 이게 있었죠. 제가 이제 뒷자리 보면은 1566인데 1은 남자고 5 이게 이제 지역을 위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 정보가 삭제가 된다고 합니다. 대신에 8에서 13자리의 임의번호가 부여될 예정이라고 그러고 주민등록의 앞에 있는 이 6자리 생년월일 그대로와 성별 표시하는 거. 그러니까 1, 2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 3, 4는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주민등록증 바꾸실 분들 이런 것들도 한번 참조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노래 한 곡을 더 드려야 되는데 뭐 듣지 않고 시간이 벌써 43분 3초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노래 한 곡 더 듣고 다음 소식 또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노래는 이걸로 한번 갈게요. 오늘 비가 오니까 좀 조용한 분위기인데 홀로 된다는 거 변인섭의 노래 요거 한번 듣고요.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긴 밤을 새워야지 나의 외로움 달래야지 이별은 두렵지 않아 눈물은 참을 수 있어 하지만 홀로 된다는 것이 나를 슬프게 네, 2020년 경자년 우리가 관심 갖지 않으면은 모를 것 같은 정보 12가지 준비를 해 왔는데요. 그 5개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5개 말씀드렸죠. 앞으로 이제 여러 개 남아 있는데 일단은 전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전달이 다 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주에 우리 그 상인 DJ분을 통해서 또 여러분에게 소식을 전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 그 말씀드렸던 거 꼼꼼히 한번 잘 한번 되짚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중요한 게 우리 특히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쪽도 주소가 만들어져서 내비게이션으로 찾아갈 시대가 다가올 것 같고 우리가 또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대형마트에서 포장용 종이 박스가 퇴출을 당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쪽에 한번 뭐 대책을 좀 미리 한번 세워봐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고 각종 증명서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발급하는 시대가 다가왔다라고 하는 거. 이제 인쇄는 물론 이제 휴대폰을 통해 가지고 그냥 집에서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대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런가 하면 이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이제 면허증을 안 들고 다녀도 되는 시대가 다가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 요건, 새 주민등록증이 확 바뀐다는 것. 무엇보다 제일 좋은 게 이제 주민등록번호가 지역을 표시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사라지고 이미 번호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그러니까 이거 참 좋은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그 지역을 딱 보면 바로 알 수가 있고 휴대폰도 실은 그랬잖아요. 그 우리 광주 전남 이쪽에는 예전 번호가 전부 다 6으로 시작을 하고 서울 쪽은 2로 시작을 하고 3으로 시작하고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휴대폰 번호만 알더라도 어디서 개통을 했는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지역적으로 차별받던 시대 때 이 번호 하나만 가지고도 차별받았던 시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씩 해결이 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6번째 소식이죠.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이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참 반가운 일이에요. 이것은 물론 저는 이제 애들이 다 커가지고 뭐 별건 없습니다만은 후배들 먼 훗날 봤을 때는 이거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같은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육아휴직 후에 회사에 복직을 했다가 폐업을 하거나 도산이 당했을 때 어쩔 수 없이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사후 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못 나오더라도 회사가 어떻게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전체는 아니더라도 25% 정도는 이렇게 받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조금 자금감이 있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좀 다행이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 육아휴직이 첫 3개월 동안 임금의 100% 최대 25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그건 금년이 아니라 내년 상반기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년 3월부터 내일 모레는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 시간이 지금은 현재 아침 9시부터 시작을 해서 오후 4시까지 제공되는 기본 보육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연장 보육이 추가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9시부터 4시가 아니라 신청을 할 경우에 9시부터 7시 30분까지 이렇게 추가 운영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꼭 한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장 보육반은 유아 3세부터 5세가 있는 가정에서 필요한 경우 신청을 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영아 0세부터 2세까지죠.는 맞벌이, 다자녀 취업 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된 경우에 이용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그 아이돌봄 서비스들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얘를 또 데려와야 되고 그리고 또 받아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 7시 30분이라고 그러면은 아마 퇴근을 하고 차 막힘 시간까지도 조금 이렇게 감안을 했을 때 충분히 내가 우리 그 애들을 케어해서 집으로 데리고 갈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요 꼭 신청을 하셔서 우리 부부동시 육아휴직이라든가 그리고 또 보육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의 연장 보육 추가 운영이 된다는 거 꼭 한번 참고를 좀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이게 이제 오늘 또 마지막 소식일 것 같죠. 부동산 중개료, 부동산 계약서에 기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집을 사고 팔거나 전월세를 할 때 부동산 중개료를 얼마를 줬는지 저도 몰라요. 좀 지나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부동산 이제 중개업자 그러니까 중개사가 돈을 달라 그러면은 그 정도에 맞춰 주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그 가장 큰 금액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이것을 뭐 줬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 2월부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을 중개를 할 때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와 중개 수수료를 협의를 하고 확인 보장까지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동산 중개업체도 경쟁 관계에 들어갑니다. 뭐 집을 하나 나오면은 그쪽에 있는 전체의 이 부동산들이 공유를 하게 되는데 어떤 부동산을 찾아가는가 아마 중개료가 가장 저렴한 데로 찾아가는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개료 담합도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 또 다른 데를 이용을 해서 가면 되는 거니까 아마 그 소비자 일반 이 주택 구입이라든가 전월세 들어가신 분들한테는 조금 더 유리한 정책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중개 수수료는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요율은 거래 당사자와 중개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해 왔는데요. 최대 요율이 중개사가 받는 고정 요율인 것처럼 여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현재 그 서울을 놓고 봤을 때 주택을 매매할 경우에 거래 금액에 따라서 5천만 원 미만은 0.6% 그리고 5천만 원에서 2억 원은 0.5% 2억 원에서 6억 원은 0.4%, 6억 원에서 9억 원은 0.5%, 9억 원 이상은 0.9%의 최대 요율이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를 위해서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중개업자가 부당한 행위로 신고를 받아 처리하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가 설립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부동산 그렇죠. 예. 3월 되면은 일단 이사 가는 경우들 많이 있죠. 특히나 이제 대학이 입학을 함에 따라서 2월부터 그렇게 되겠네요. 2월 달부터. 2월부터 그렇게 되면은 이때 이제 부동산 중개 이 요율도 잘 몰랐거든요. 5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가 0.6% 조금씩 줄어들다가 9억 원 이상일 때는 조금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이게 최대 요율이었다고 합니다. 요런 거 한 번씩 좀 참고하셨다가 혹시 이사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그 여러분들 뭐 조금이라도 부담 좀 덜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 제가 12개 준비했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근데 뭐 현재 뭐 몇 개 남았어요? 5개 남았는데요. 요 5개는 다음 주에 그 말씀드린 대로 상인 DJ가 아마 다음 주에는 우리 김석원 이사님이 아니고 다른 분이 이렇게 나오시는데 이제 첫 출연하시죠. 요 분에게 한번 좀 들려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월 6일이었습니다. 벌써 2020년도 대략 한 일주일가량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오늘, 내일 모레 우리 지역에 비 소식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눈은 안 옵니다. 금년에 역시 눈 보기 정말 힘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1월 20일 날 태평교 쪽에서 이 떡국나눔 행사, 그 주가 이제 그거죠. 그 설이다 보니까 설맞이 떡국 행사를 우리가 좀 먼저 갖고 대목장을 조금 피해서 월요일 날 준비를 했다는 것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김성훈 이사님이 이제 곧 있으면 전쟁이다. 그런데 그 전쟁이라도 많은 분들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월요일부터 조금 붐벼서 우리 그 상인 여러분들
주머니가 조금 무거워지기를 좀 한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1월 6일 마지막 곡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마지막 곡은 요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승환의 노래 텅 빈 맘. 미련 없이 그대를 떠나보낸 내 마음속에 오늘은 왜 이리 허전할까요? 알 수 없어요. 아침에 문득 눈 뜨고 바라보니 눈부신 햇살 내 곁에 잠든 건 지나간 추억 너무 허탈해 그대 그 미소 그때 그 마음 되살아나서 날 부르네 두근거리는 내 작은 마음으로 붙잡을 수는 없지만 아침에 문득 눈 뜨고 바라보니 눈부신 햇살 내 곁에 잠든 건 지나간 추억 너무 허탈해 그대 그 미소 그때 그 마음 되살아나서 날 부르네 너를 느끼네 내 텅 빈 마음속 그대 그 미소 그때 그 마음 되살아나서 날 부르네 난 너를 느끼네 내 텅 빈 마음속 이게 마지막 곡으로 가려고 했는데요. 그리스 안될것 우리 조선영 씨가 아까 아베 듣고 싶어요. 그런데 제목을 모르겠어요. 아베, 아베, 뭐, 이렇게 해 주셨는데, 비가 오니까 애인이 생각이 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노래 신청해 주셨어요. Sherry Sherry Night 듣고 싶다고 그럽니다. 이 곡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이 버전 맞죠?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1월 6일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오늘 또 화이팅 하시고요. 비가 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음악처럼 여러분들 옛 추억도 한번 생각하시고, 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귀한 시간 함께 하십시오. 고맙습니다.